저는 아직도 유튜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루오션이면서 레드오션이 작은 지방도시에서 1,100만 원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착각을 했었죠. 와, 내가 진짜 장사의 천재구나. 뻥 들어갔고. 네, 동네 구석구석에 실제로 셰프 출신의 사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절대 못 이겨요. 대부분이 많이들 겪는 그죠.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 회생을 하게 된 게 대한민국 장사 유튜버의 1등, 네. 장사 유튜브계의 메시, 장사 유튜브계의 손흥민 와, 이거 엄청 먹겠네 진짜. 권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장사건 프로라는 채널 이름으로 자영업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이자 관련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이기도 한 건프로라고 합니다. 또 저랑 같이 사업도 하고 계시고 네.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근데 네. 처음은 제가 알기로 작은 장사를 하신 걸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대표님 강의나 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장사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영업직을 했었는데 네. 스카웃돼서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음. 연봉도 올라가고 타는 차도 이제 약간 좋은 차로 바뀌고 좋은 조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좋은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생산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렇죠. 주는 만큼 또 네, 해야 또 제가 되니까. 몸 쓰는 일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나랑 좀 맞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언젠가부터 장사는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영업직도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농약사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됐던 직업이다 보니까 농약?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해봐라,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근데 장사하려면 5천에서 1억 정도 들잖아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나서 거의 한 2, 3년? 그 정도 됐던 시절이었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대출 받아서 해보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장사를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뭘 하셨죠? 술집을 했었고 그게 이제 8년이나 됐죠. 네, 엄청 오래됐죠. 잘 되셨나요? 처음에 진짜 한 달에 1,100만 원씩 순이익으로 순이익으로요? 잘 순이익으로 되셨나요? 작은 지방도시에서 1,100만 원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착각을 했었죠. 와, 내가 진짜 장사의 천재구나. 뻥 들어갔군요. 네, 뽕이 들어가고 진짜 빨리 해서 이거 상가를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한 3달을 못 가고 쭉 떨어지고, 이제 술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웍 같은 그죠, 걸 네. 많이 먹다 보니까 막 어깨 고장나고 손목 터널 증후군, 그다음에 제가 그때 치아 교정 한다고 치아를 뺐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반전이 돼가지고 가게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더라고요. 입원하고 하면서 이제 완전 매출이 떨어져가지고 한 달에 순이익 계산해 보니까 50만 원 딱 찍히더라고요. 오픈하고 얼마 지나서 50만 원 있었어요? 그게 한 7, 8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야, 혼자 해야겠다. 대부분이 많이들 겪는 그죠. 그런 맞아요. 고초를 겪으면서 회생을 하게 된 게 책 같은 거 보면서 한 번씩 해봤어요. 진짜 이거 말대로 되나? 마케팅이나 서비스나 네, 이런 거. 그런 것들 보면서 하나하나 해봤는데 네. 진짜 50만 원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재미있게 장사를 한 2, 3년 했었어요. 근데 또 다들 아시겠지만 장사하다 보면 또 이 슬럼프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유튜브로 약간 도망치다시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신 거구나. 제가 대표님을 처음 뵌 게 아마 네. 4, 5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강의장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자영업자들이 유튜브를 해야 된다. 이제 맞아요. 이런 강의들을 하셨어요. 그때에 비해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죠. 저는 아직도 유튜브는 굉장히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튜브 안에서 자영업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분화된 카테고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잘 보질 않아요. 확장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루오션이면서 레드오션이에요. 자영업 끼니는 약간 네. 레드오션일 수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죠. 네, 유튜브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면 스레드라는 SNS 텍스트 기반의 플랫폼이 새로 나와가지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용하기 쉽다 보니까 글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조금 자신감이 생겨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오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만 올리다가 영상을 찍게 되고 영상을 찍으면서 쇼츠나 릴스 같은 걸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유튜브는 최종 목적지인데 목적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고 하시면 무조건 이건 승산 있는 게임이에요. 네. 자영업자분들도 뭐 마케팅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나 장사 이외의 소득을 좀 얻고 싶다, 내가 하는 걸 좀 남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싶은 마음도 들 거고 모두가 다 통용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은 진짜 도움이 되죠. 책도 3권이고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공통된 핵심 메시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식당을 하시는 분들의 음식이 결코 맛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요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당장에 몇 달 배워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동네 구석구석에 실제로 셰프 출신의 사장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요. 물론 그 셰프분들이 뭐 마케팅이 조금 부족하고 오퍼레이팅이 조금 부족해서 고만고만 할 수는 있지만 맛이 없으면 절대 찾아가질 않거든요. 진짜 싸가지 없어도 맛이 있으면 가는 곳이 저는 아직도 대한민국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맛은 30%고 나머지 70%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네.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맛은 상향 평준화돼 있다고 다들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맛이 상향 평준화돼 있다는 거에 본인을 집어넣는데 본인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는데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상향이 아니고 아니에요. 본인은 밑에 네. 단인 거죠. 그 식재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식재료 업체를 선택하거나 거의 뭐 반제품 같은 거를 선택할 때 다들 고민 안 하고 그냥 대충 알아보고 선택해가지고 맞아요. 요리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맛이 30%는 맞지만 사장님의 가게는 아니다. 사장님은 아니다. 그걸 인지하고 장사를 시작을 해야겠죠. 인지를 하면은 두려워서 좀 더 많이 노력하고 음식에도 좀 더 공을 많이 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들은 레스토랑을 하나 오픈하려면 허가받고 교육받고 준비 기간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맞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는 한 달이면 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미국에서 오신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20평대의 가게를 오픈하는데 1년 들었고 총 금액이 5억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퍼미션도 네네. 굉장히 까다롭지만 예를 들면 이런 공사하는 그 기술자들의 몸값이 우리나라의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예요. 주방 시설 하나 설비하는데도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힘들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그 맛이나 어떤 오퍼레이팅에 모두 다 진심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고 1년 동안은 거의 돈을 못 벌었고 이제 2년차, 3년차 되면서 돈을 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죠. 그죠.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네. 빨리 할 수 있다 보니. 맞아요. 사업을 총 3개를 하시잖아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워너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공은 물론 더 성공을 하셔야겠지만 그렇게 장사에서 성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네. 대표님의 노하우 조금 핵심 포인트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고정관념을 일단 한번 내려놓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단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영 매장을 여러 개 해서 내가 다점포로 하는 그것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실제로 그게 엄청 어려울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다방면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자영업을 한다고 치면 뭐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장사꾼이라는 그런 어떤 신념보다는 사업가의 신념을 일단 탑재를 하셔야 돼요. 본인은 사업가입니다. 장사꾼이 아니에요. 네. 근데 다들 나는 이제 장사한다. 그리고 동네에서 장사하는 사람, 그냥 장사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마인드를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업을 좀 영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갈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직영점 확장이 됐든 프랜차이즈 사업이 됐든 아니면 전수 창업이 됐든 아니면 저처럼 약간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다른 사업에 이렇게 손을 더 댈 수 있을 정도의 생각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 고정관념 자체를 일단 먼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 시장이 항상 뭐 최악이다, 경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요즘이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그 와중에 장사 잘하고 돈 버시는 분들이 적지 않고 많아요. 네. 저는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양쪽을 다 만나시잖아요. 만약에 지금 장사가 안 되시고 적자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이런 게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킬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그 양쪽을 다 보기도 하고 좀 깊이 있게 연관되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장사로 정말 돈 잘 버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고민이 엄청 많아요. 이게 겉으로는 장사가 정말 잘 되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버는데요. 머리카락이 계속 많이 빠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마음속에 고민들, 걱정거리, 직원 관리 이런 것들이 엄청 고민, 걱정이 많은데 스스로 퍼스널 브랜딩도 하고 또 강의를 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조언도 구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약간은 포장해야 되는 스스로의 어떤 신념 자체가 생기셔가지고 본인의 고민을
다른 곳에다가 털어놓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랑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지 우선은 제가 세 번째 책 처음 하는 장사 공부가 5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세요. 네, 저도 이제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느꼈던 게 그 책에 스킬들도 분명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한 70%가 해안이랑 통찰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전으로 조금씩 소문이 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맞아요. 앞으로 내 장사의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끝까지 계속 오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국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채널을 보고 저를 알게 되고 또 저희를 알게 되고 B2K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알게 되면서 장사에 대한 깊이, 수평적 사고방식을 많이들 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이걸 항상 수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자영업은.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파인다이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모두가 다 수평적 경쟁을 하다 보니까 수직적 경쟁으로 바꿔야지만 그게 길이 있는데 그걸 깨닫는데 거의 한 3, 4년, 5년 이상 맞아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많이 알리는 것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제 본분이 아닐까 싶고 다음에도 또 책을 또 써야죠. 책을 써가지고 많이 좀 알려야지 맞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또 쉽게 들어오지 않고 네. 들어오더라도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야 아직 5세는커녕 2세도 못하긴 했지만 근데 1세를 많이 찍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읽으면서 추천사를 제가 쓰면서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굉장히 해안이 많아서 처음 하는 장사 공부랑 대한민국 상위 3%에서 장사 이 두 가지 읽으면은 네. 통찰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장사하시는 분들 책 읽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을 깨우치고 그리고 좀 멀리 보는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좋겠어요.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뭐 달아놓으신다고 아까 뭘 다른 한번 보세요. 고정 댓글 보시면 네.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고정 댓글 보시면 좋은 게 있을 겁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